네, 이승석의 히든 전략. 갑자기 반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특징 잡아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참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리스 얘기가 물론 이전부터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어제 갑자기 이제 유럽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졸업을 올해 내에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리스가 이 때문에 조기 총선을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또 전국 불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 또 이미 또 알려져 있던 부분입니다. 뭐 RP에 대한 신용 등급과 회사채 신용 등급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인데. 글쎄 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서 이제 어제 유럽 증시도 폭락을 했고 또 중국 증시도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잘 버텼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출발은 1% 내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도매 판매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향후의 경기를 어떻게 보냐에 대한 전망도 2007년도 이후에 가장 좋은 수치로 나왔으니까 미국 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 문제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글로벌 증시의 약세 원인과 더불어가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2011년도식으로다가 만약에 그리스가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 위험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또 이탈리아 또 우리가 뭐 프리그스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들로 전이된다면 이건 또 심각해지겠죠.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다시 글로벌 증시는 위축이 되겠고 더 현재 뭐 좀 약간 회복 국면을 보였던 글로벌 경기가 또 위축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어떤 그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그리스 문제가 과연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 화면을 좀 하나 가져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스페인이 이제 6개월물하고 1년물짜리 이제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대충 좀 가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왼쪽 편에 굉장히 높은 쪽인 심각하다는 얘기죠. 2012년도 6월 달에 당시에 유럽 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스페인의 1년 단기 국채 금리는 당시 입찰 금리 기준에 가지고 5%가 넘어갔었으니까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입찰 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전에 11월 18일 날 입찰할 때 당시에는 0.312%였는데요. 어제 결과는 0.36%에 발행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수준이었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어제 금리가 급등을 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스페인 입찰 금리 물론 오늘 밤에도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도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이쪽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심각한 경제 위기화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국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변동 요인이 나타나게 되고 또 증시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생기겠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미 22 통화정책 회의 이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언급했던 내용이 그리스가 만약에 위기에 봉착될 경우에는 그리스 채권 매입을 우리가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이제 어제 유럽 재무장관 회담이 결국은 이제 악재의 도화선이 됐는데 지금 화면에서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현재로서는 이게 추세적 요인으로다가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를 계속 하락 일변도로 연말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그리스 증시가 왜 이렇게 어저께 갑자기 급작스럽게 밀렸냐고 말씀하신다면 요즘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에 좀 그리스 증시가 좀 반등을 하다가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작스러운 좀 차익 실현 매물 또 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요즘에 독일 증시가 10,000포인트 이상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위험 요인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좀 일거의 매도세가 좀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기존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수급 여건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밀리지 않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지 좀 좋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환율 쪽의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결국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좀 미쳤다고 본다면 이 부분 좀 나아지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현재 시간 원유 선물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원유 선물도 좀 반등을 해줬었죠. 그리고 또 미국의 보통 금융시장 지표 내에서 본다면 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한 2, 3일 정도 현재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현재 이 증시 조정 국면은 어떻게 본다면 뜻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악재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거에 좀 매물이 좀 집중되고 있고, 오늘 증시 수급을 우리 증시에서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자체가 주식을 많이 파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 거를 제외한다면 뭐 글쎄 뭐 한 4, 500억 정도 파니까 역시 위험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선물로 조절을 하고 있고, 또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 이제 선물 매도로 조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기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서 다시 또 1900을 내려가거나 또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일은 제가 당연히 보기에는 들죠. 예, 그러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또 연말이라는 점하고 뭐 배당 매력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쇼커버에 대한 부분하고 또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등이 가미된다면 9월 중순, 특히 뭐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는 오히려 반등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단 최근 올라왔던 반등 추세에 굉장히 중요했던 지수 구간인 1960포인트가 이탈된 거는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현재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마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만회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업종별 특징은 어떻습니까? 일단 문제는 이제 오히려 지금 현재 증시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했었던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학주 쪽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장중한 때는 뭐 13% 이상 급락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계속 언급되었다시피 이 산업재 종목군들이 최근에 반등하고 있지만 큰 상승을 주기가 어렵다. 여기는 잘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다가 투자 전략을 짜야지 신규로 매수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노린다라는 투자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좀 큰 거는 역시 중국의 물가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뭐 한국 거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제품 가격에 하락 압박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겠고, 이들 소재주 쪽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 요인으로 좀 등장하고 있고, 뒤늦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집중화되면서 화학 주가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 주가 하락폭이 크고, 또 하나는 또 오늘 대출, 그러니까 한국의 대출이 2달 연속적으로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얘기 나오면서 LTI하고 DTV를 다시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이 건설주 주가 움직임이 안 좋은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분류해서 본다면은 뭐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기존에도 언급드린 대로 당분간 유가 하락은 뭐 오늘 아침에 좀 일시로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유가 하락은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거스릴 이유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 기업들의 주가가 당분간은 더 양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기존부터 언급한 그런 부분이 좀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오늘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게임주가 좀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더 대체적으로 한 이틀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쪽도 최근 주가가 좀 반등한 이후에 오늘 SM이 좀 주가가 급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테마성 섹터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다소는 좀 약하면서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금일 코스닥 업종들의 특징입니다. 예. 중국은 어제 장막판에 크게 하락한 걸 오늘 조금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이 중국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중국 개별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 시각,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이승식 대표께서는 중국의 어제 급락과 중국 증시의 움직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뭐 거기는 뭐 중국이 5%가 어제 급락해서 또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 뭐 많이 오르고 나서 차익 실현이 일거에 쏟아져가지고 그 정도 변동성 보인다고 하더라도 뭐 솔직히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뭐 억울할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따진다면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요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증시가 하락하는 전반적인 이유는 뭐 중국 이슈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유럽발 또 다시 이제 리스크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같이 밀리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최근에 11월 달, 12월 달에 주식을 굉장히 외국인들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거에 대한 위험 회피, 즉 보험 들어온다 생각해가지고 선물 매도를 하는 거 정도의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본다면 어제 중국이 경제공작 회의 이후에 그 대외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
3월 달에 이제 전인대에서 이제 그 내용이 발표되는데 중국 언론 쪽에서 오늘 흘러나온 얘기를 본다면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를 7%에서 7.3%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건 7%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과연 7%로 낮출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상단 밴드를 7.3%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좀 위쪽을 놓고 있는 거죠. 물론 내년도에 중국의 광의 통화 증가율 이거를 갖다 이제 M2 증가율을 13%에서 12%로 낮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2주 연속 중국이 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을 하지 않는 등 연말 쪽에 자금 갖다 풀어주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중국은 당분간은 돈을 쬐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림자 금융 문제 때문에도 쉽게 돈을 옥죄 가지고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자칫하게 리스크가 일거에 터질 수도 있다 보니까 쉽게 돈을 줄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변수는 여전히 우리 증시 쪽보다는 좀 우호적 요인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보다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럽 쪽에 갑작스러운 이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하니까 좀 더 약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아시아권 주요 증시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오늘 이제 일본 증시가 아주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2.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욕 외환시장 쪽에서 엔화 가치가 좀 빠른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던 쪽 증시인데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시간에 2.6%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호주가 오늘 아침에는 1% 넘게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낙폭을 줄이면서 0.4% 정도대에서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지금 현재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제 급락을 보였지만 일시적으로 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라는 게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중국은 당분간은 좀 변동성 확대 장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조정폭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은 15분 지연 시세로 0.7% 지금 실시간으로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늘리고 있고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2% 이상 급락세를 보였었던 홍콩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대만도 지금 현재는 그 낙폭을 이전보다 조금 약간 줄이는 정도의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도 오늘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의 낙폭 축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항상 이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한 게 지금 잠시 그 화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호주가 유럽하고 많이 연동된다고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예. 이승적 대표께서 지적했는데 호주도 0.45%밖에 하락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일본은 개별적인 문제라 참치고 대만 가권도 1% 하락하는데 우리가 더 낙폭이 큰 거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건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답답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참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이 체질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만큼의 어떤 뭐 강력한 매력이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밀릴 때에 이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중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국이 올라갈 때는 지지부진하다가 밀리려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밀리니까 깝깝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우리 증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올 한 해는 또 유독이 좀 심했었죠. 그래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여기에 또 수급이 좀 약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는 좀 제가 뭐 이런 와중에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환율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증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보통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아무래도 일본은 수출 쪽보다도 내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가 더 큰 나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일본이 수출 장려로 인해 가지고 엔화 가치가 약할 때 이제 오히려 증시 움직임이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좋았다면은 최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도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환율이 9원 90전 내렸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보였죠. 오늘 지금 현재 오후 시간 들어가지고서 원화 강세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원 50전 정도 밀리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간 차이를 두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는 확률이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많았다는 점에서 오늘 결국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크게 매도를 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도 작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시간 차이를 두고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이전에도 보게 되면 1960포인트 이하에서는 기관들 쪽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일모직 상장 이후 그러니까 이 공모 이후에는 기관들의 수급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좀 속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군요. 예, 주요 경제 지표 오늘 또 새벽에 오늘 밤에 있을 미국과 뉴욕은 어떤 지표들이 있나요? 예, 오늘 미국이 어제 제가 하루 먼저 잘못 가져 나왔었는데요. 재정 수지가 이제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달에는 지난달 대비해서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미국은 요즘 그렇게 뭐 크게 경제 지표 쪽으로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 무역 수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쪽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남유럽 국가 쪽에서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채권 발행이 대규모 예정돼 있는데요. 이 채권 발행 수익률 동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거를 잘 체크하는 게 바람직하겠는데 어쨌든 어제 그리스 증시가 그 급락세 폭락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스페인 입찰, 그러니까 국채 입찰은 무난하게 끝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또 그 우려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죠. 예, 수급은 화면에서 여러분들 익히 보셨다시피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매도 규모를 마감 쪽에서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단 좋아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처음에 만들 때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대략 마이너스 10선 정도에서 기록되면서 주식 대비해서 역시 오늘은 선물 쪽의 매도가 좀 많은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 있고 현재 시간은 선물 매도 규모가 장중한 때 9,800계약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1,000계약 정도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도 좀 감소세. 어제까지만 해도 이틀 연속 1,000억 원 우위에 매도를 보였다면 오늘 현재 시간에는 한 800억 정도니까요. 아무래도 제일모직 상장 이 IPO, 그러니까 공모가 끝나면은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특히 1960포인트 이하에서는 이전에도 기관들은 매수 구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 이후에는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좀 매매 전략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부터 나왔다면 오늘 1960포인트 이탈할 때 좀 주식을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지금 오후에 2시 30분 넘어서 나와서 이제 와서 주식을 줄이라고 하면 그건 참 제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국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은 문제는 종목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사느냐가 관건인 거지 지금 상태에서 주식을 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이 추세적으로다가 추가적인 그 하락이 바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 지표상에서도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주봉 차트로만 놓고 보신다면은 그냥 약간의 이중바닥성 움직임 정도 이외에 강력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많이 산 이후에 단기적인 수급 조절을 이제 선물로만 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위로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하고 또 내려도 많이 내릴 걸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오늘 제가 이전에 전략에서 수정해가지고서 주식을 여기서 좀 대거 줄이십시오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사야 될 종목은 사야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제가 그동안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어느 쪽을 사느냐가 관건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산업재 종목군 쪽보다는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쪽 이런 쪽 종목군도 선정해서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짧게 관심 잡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은 그냥 화면으로만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관심주는 제가 어제 그러니까 내수주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내수주 중에서 알톤 스포츠라고 이제 이 자전거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최근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반등하고 있고 추가 상승이 기대돼서 이 종목을 관심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